비트코인은 반감기로 인한 공급 쇼크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표인데요. 비트코인은 21만 개의 블록이 채굴되면 반감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약 4년 주기입니다. 정확하게 4년은 아니고 4년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2012년, 16년, 20년, 24년에서 총 4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제네시스 블록에서 채굴됐을 때 50개의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되면서 첫 번째 반감기가 와서 25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졌고 지금은 3.125개인데 이것을 얼마나 줄었냐고 보면 지금 2009년에서 2024년까지 약 15년 동안 16년이죠. 지금 현재는 2025년이니까 반감기가 작년 4월에 있었으니까 15년 만에 16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이 계속해서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다음 반감기가 2028년에 있는데 그럼 또 반으로 주니까 제네시스 블록의 보상에 비해서 16분의 1에서 3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2036년에는 64분의 1로 줄어들고 2040년에는 128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품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은 공급이 어느 정도 탄력적이라서 수요가 늘면 공급을 늘려서 수요 공급을 맞춰줍니다. 근데 수요는 느는데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강남의 부동산도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서울의 아파트도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비트코인만큼 비탄력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도 비탄력적이라고는 하지만 금은 연간 1.5% 정도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22만 톤인데 연간 3,500톤 정도가 계속해서 채굴이 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추가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0.8%밖에 추가되지 않고 그것도 2028년에는 0.4%로 줄어들고 그 또 2032년에는 0.2%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이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애초에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부터 2140년에 채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21만 개의 블록이 채굴되는 거의 4년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반으로 계속 줄여놓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급은 지금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95%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됐고 남은 기간 동안 116년 동안 115년 남았죠. 2140년까지 115년 동안 추가될 수 있는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사실상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 미국의 트레저리 기업이 또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고 또 미국의 ETF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늘려나가고 있고 또 그런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을 지금 자금을 운용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연금인 401k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상당히 걸림돌을 하나 제거해 줬습니다. 굉장히 긴 문항을 읽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지만 401k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걸림돌 하나 제거해 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미국의 연금 한 11조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금도 비트코인 투자가 되면 비트코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너무나 비탄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반감기 효과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종이 접기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이를 E4지 같은 종이를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으면 여러분들 몇 번 정도 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종이는 10번 이상 접을 수가 없습니다. 6번만 접어도 더 접히지가 않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종이를 접으면 한 번 접으면 2장이 되고 두 번 접으면 4장이 되고 세 번 접으면 8장이 됩니다. 4번 접으면 16장이 되죠.
그래서 몇 번을 접으면 33번을 접으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860km 높이가 됩니다. 지구에서 거의 우주까지 치솟는 거죠. 그리고 42번을 접으면 달보다도 더 먼 거리, 더 높은 높이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의 42승이 종이를 42번 접은 거고 2의 33승만 해도 지구를 뚫고 나가서 우주까지 높이에 다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총 34번의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따지면 저 정도 높이가 3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종이 한 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해서 34번을 접으면 거의 달까지 가는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저걸 거꾸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종이를 34번 접는 것에서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남은 115년 동안 비트코인이 줄어들게 되는지, 처음에는 이 높이, 공급량이 지구를 뚫고 나서 거의 달 근처까지 가는 공급량에서 종이 한 장 높이의 공급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 공급을 볼 때 비트코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비트코인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천만 개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댓글에서 DCA 전략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A 전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입니다. 그래서 매달, 매주, 매일 조금씩 분할해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것도, 금을 사는 것도 DCA 전략입니다. 조금씩 해서 평균의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 중에 비트코인을 아직 0.05개밖에 못 샀는데 한 개가 목표인데 언제 살 수 있을지 정말 까마득하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오늘 DCA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DCA는 여기 영어로 써 있으니까 제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두 문자로 쓰면 DCA이고 이것은 지금 금액입니다. 10달러,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10달러를 매일 한번 사는 걸로 9년 동안 사는 걸로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9년이면은 2016년이 되겠죠. 2016년부터 매달 10달러, 매일 10달러어치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면 한 달 내내 사면 얼마인가요? 42만 원 정도 되나요? 네, 42만 원어치를 매달 데일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클리로 바꿀 수도 있고 먼스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거나 매주 사거나 격주로 사거나 아니면 한 달 사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매일 10달러를 9년 동안 샀을 때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흰색이 비트코인이고 여기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주황색이 금인데 매일 1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9년 동안 샀다면 수익률이 S&P 500을 매일 10달러어치 샀거나 금을 매일 10달러어치 산 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달에 420달러면 1년에 한 5,000달러 정도 되나요? 5,000달러 9년을 모으면 지금 이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줄여서 한 5년으로 해보면 5년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이나 S&P 500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익률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금입니다. 여기 S&P 500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흰색 선인데 매일 10달러씩 데일리로 5년 동안 투자한 결과를 S&P 500하고 금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결과입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 가능한 한 1,000달러면 지금 140만 원 조금 넘죠. 1,000달러를 매달 투자하는 걸로 5년 동안 했을 때 수익률도 지금 금이나 S&P 500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한 개를 살 돈이 없다 라고 푸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평균의 효과에 의해서 금이라든지 S&P 500을 사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DCA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31일, 내일이 10월 31일이죠.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31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가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백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내일은 비트코인 백서가 세상에 공개된 지 정확하게 17년 되는 날이죠.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백서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철학적 배경과 비트코인 백서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자 했는지를 좀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논의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지금 33만 개나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력이 각 지역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력 중에 쓰지 못하고 남아서 버리는 전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생산하는 전력 중에서 쓰고 남은 전기로만 비트코인을 채굴해도 연간 4만 개를 채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추산도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 법무장관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투기적이고 불법적인 자산으로 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전력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전략 비축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미국이 이것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고 미국의 백악관에 데이비드 sak스라고 암호화폐 정책 총괄 책임자 직위도 있습니다.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장관급 인사가 데이비드 sak스라고 있고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나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 같은 사람도 전부 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수도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물들도 다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고 중국이 여기에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좀 뒤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두 가지 종류의 국가,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의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은 기준의 수행자죠. 누군가는 기준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들은 항상 기준을 생산해 왔습니다. 영국이 18세기, 19세기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기준을 영국이 다 생산을 해냈습니다. 하다못해 지구의 경도도 영국이 런던을 지나는 본초 좌우선 프라임 머리디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국 런던을 영도로 하고 영국에서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이라고 해서 한국이 극동아시아가 돼버렸습니다. 영국의 런던 기준으로 극동이니까 우리가 극동아시아가 된 거죠.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기준 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미국이 다 만들어 놓은 기준을 그냥 수행하는 그런 국가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금본위제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으니까 지금 게임의 룰을 싹 바뀌어서 비트코인 본위제로 새로운 룰로 게임을 하자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여기에 정부는 팔짱 끼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서 미국이 완벽하게 유리한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자, 지금부터는 이 룰로 게임하는 거야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이 기준의 생산에 얼마나 뛰어들 것인가, 우리도 기준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만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죠. 민간이 갖고 있는 것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 국민들은 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귀금속 금을 집에 많이 보관하거나 돌반지를 주는 이런 풍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금이 대부분입니다만 인도나 중국은 민간에서도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금 사랑이 대단하니까. 한국도 민간의 금 사랑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것도 그 나라의 결국은 전략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좀 무관심하고 지금 뒷짐을 지고 있고 또 세상의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잘 못 따라가고 있더라도 민간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국력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에게 유리한 비트코인 중심의 게임 룰로 곧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